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친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한다. 자, 핵무기 10개보다도 땅굴 하나가 더 파괴적이다. 이 김일성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방금 김일성의 그 여러 가지 뭐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폭발성을 이야기했는데 신부님, 예. 운천의 3739 부대 군 부대 밑에까지 지금 땅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격적인데요. 그걸 작년 2011년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8월 25일까지 제가 10번을 거기 가 출장을 해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군 부대로 들어가셨어요? 예, 예. 3739 부대를요? 예, 예. 네. 거기에 연합사에서 나와가지고 2번이나 시출을 했습니다. 기계 2대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2011년 예. 2월 17일 그 이후부터 네. 8월 25일까지 시출을 4번을 한 거죠. 했는데 네 차례 시추 작업을 했는데 예. 안 나왔습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11m 밑에 네. 마지막 나오는 그 출구가 2개로 놓아져 있는 그런 선 앞에 거기다 제일 얕은 곳에 파야 되거든요. 네. 시출은 11m 밑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네. 위에 공기 반응 올라고 하는 것제 원리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연합사에서 나와가지고는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지 메꿨습니다. 저쪽에서 아하. 자기들이 메꾼 걸 땅굴로 신부님께서는 확인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물 나오는. 반응 위에 올라오는 거는 나는 100% 확실한데 자기들이 땅굴이 뻥 뚫린 게 안 나왔다 그겁니다. 네.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부정합니다. 김민철 목사님 말씀하신 저기에도 저 연천 거기에 9mm 거기도 뭐 서해안 지대다 뭐다 하면서 뻥 뚫리고 나온 걸 가지고 물이 채인 것 때문에 확인을 우리는 해가 사진까지 동그랗게 다 나왔는데도 네.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하는 육군본부나 국방부는 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증거가 미약한 건 아닌가요? 그분들을 설득시키기에? 과학으로 그게 따라옵니까? 땅을 네. 파놓고 구멍 뚝 뚫리면 찾아내면 되죠. 내가 수천 개, 수만 개 지금 제하수를 수맥을 봐가 물을 다 확인해냈고 온천을 열어 수십 개 될 겁니다. 네. 한 5, 60개 될 겁니다. 한국에 온천을 봐가지고 적어도 10억, 20억이 다 돈 들이가 2,500m, 2,000m 8인치로 다 파가 온천이 안 나온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물을 겁니다. 네. 친구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돈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네. 남들 내가 돈 벌려고 그런 내 명예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갑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입을 막을 겁니까? 자, 시규 대표님. 방금 김일성 이야기를 잘 보셨죠? 네. 그런데 이 북한이 과거 베트남전에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네. 베트남의 구찌 땅굴이 한 200km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땅굴 굴착 작업을 배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장거리 땅굴 개발 능력이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 1, 2, 3 땅굴도 다 가봤고 구찌 땅굴도 가봤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구찌 땅굴하고 북한의 땅굴하고는 좀 규모나 성격은 좀 다르죠. 구찌 땅굴은 이제 은신해 있기 위한 어떤 그런 통로로서 쓰는 것이고 이 북한의 땅굴은 공격의 통로로서 쓰는 땅굴이고 구찌 땅굴의 지역은 주로 흙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안반 지형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땅굴이 북한에게는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 북한은 비행장마저도 비행기 활주로마저도 땅굴을 파놓고 비행기를 이륙을 시킬 정도로 땅굴을 굉장히 많이 파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공군기들이 북한의 비행장을 공습을 하면 북한 비행기가 전투기들이 하나도 이륙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비행장에는 산에다가 굴을 파서 아예 산 깊숙이 들어가서 비행기에 이륙하려고 한 2km는 돼야 되거든요. 네. 한 넓이 폭 한 20m짜리 2km 땅굴을 파서 안방을 뚫어서 딱 파서 거기서 전투기를 이륙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북한은 이제 땅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해가 있다. 예. 저는 베트남의 구찌 땅굴보다는 북한의 땅굴이 조금 더 수준 높은 땅굴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 베트남의 구찌 땅굴은
전형적인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땅굴이지만 물론 이 북한의 땅굴도 게릴라전을 위해서 파놓은 땅굴입니다만은 네. 이것이 이제 베트남 게릴라들은 수비를 위한 게릴라였고 네. 이 북한 게릴라는 이제 공격의 전초 작전을 위한 게릴라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종장 신부님께서 3739 부대 네네. 직접 그때 같이 가셨어요?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그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자, 지금 참조로 네. 그 우리 이종찬 신부의 이 기술력은 전국에 한 4, 50기에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 온천들이 우리 그 이종찬 신부에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네. 다 찾아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방부가 장거리 땅굴을 우리 낭불사에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구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종찬 신부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존경을 해야 되고 네. 또 역사적으로 1975년 3월 19일 제2 땅굴을 찾아내면서 실질적으로 보부공장 강복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그전까지만 해도 거짓말을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군에 대해서 이게 언론을 방패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본 입장에서 이종찬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나는 바뀌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왠지 그 지점을 알려주시면 네. 제가 한번 나가가 직접 탐사해보면 예. 이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확실하다 아니다를 확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탐사 기까지는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그렇죠, 안 합니다. 소위 말해서 16대 탐사 장비하고 8대의 그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예. 가면 방향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시주 장비 탐사 장비를 16대, 8대씩 지금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연락을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가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대 이 구리와 파주에 지금 그 시주 장비 16대, 탐사 장비 8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았다는 것 아닙니까? 날더니 안 날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마지막 나오는 출구가 있는 거기에는 네. 5, 6m, 700m, 10m 이내입니다. 예. 저기 그 운천에 그 제가 확인한 거는 바로 논아진 두 가지 논아진 요 앞에 여기서 봤으니까 11m지 실제로 이 끝에 나오는 여기는 5m, 4m밖에 안 될 겁니다. 네. 마지막 하천 밑에니까 자, 얻는 게.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만 하면 김미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곳이나 저기나 연천이나 저기나 파고만 되면 그 왜 못 팝니까? 네. 지금 자, 가만히 파는 거. 오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지났는데요. 네. 제 4회 땅굴도 이 발견하는데 300차례 시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정보를 온갖 서로 교환하고 정보 작업을 해서 그 땅굴 하나를 발견하는데 300차례 시추 작업을 했고 1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우리의 안보 구멍에 예.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추 작업, 탐사 작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땅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땅굴 의심 지역을 집중 탐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사이버 전자전이자 핵과 생화학 무기를 통한 대량 살상전,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테러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현대전의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고 핵을 보유했으며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특수전 정예병력을 약 20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당연히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 둘째, 우리나라가 북한을 쉽게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셋째,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무력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구소련이나 구동독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이미 파탄난 경제력을 과도하게 군사비에 쏟아붓다가 붕괴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붕괴한 구소련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100만 인민군을 먹여 살리고 전 군의 재래식 군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주 적은 국방비로 핵과 생화학 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으며 소수 정예군을 특수 병력화시키는 쪽으로 이미 군사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구동독처럼 그렇게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구동독의 붕괴 당시 보호국가는 함께 붕괴의 운명을 맞은 구소련이었지만 지금 북한의 보호국가는 강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과거 구소련과 오늘의 중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끝으로 동독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늘을 통한 미사일 공격이거나 둘째, 바다 밑을 통한 잠수함 어뢰 공격이거나 셋째, 땅굴을 통한 특수 게릴라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땅굴은 이제 대한민국 21세기 안보에 피할 수 없는 핵심 이슈인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